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조계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를 마련해 소리 명상과 먹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듯 꽃잎이 흩날리는 이팝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군락지에서 음악과 명상이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신도회도 없는 사찰이지만 군장병을 위한 간식 만들기로 바쁜 사찰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박하게 시작한 간식 지원은 이제 2,000인분이란 대규모 사업이 됐습니다. 사찰에서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묘적사 낭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동물과 공간을 나누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불교 영적 돌봄협회 사무총장 지인 스님을 만났습니다. 지인 스님에게 임종을 앞둔 불자들이 개종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와 돌봄협회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서울 종로 조계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를 마련해 명상을 처음 경험한 아이들의 순수한 소회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조계사 도량이 커다란 비눗방울을 좇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자녀와 함께 도량을 방문한 부모들도 덩달아 신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를 함께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불교 체험마당 우리가 주인공 모두 모여라를 열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사찰을 방문한 어린이들은 페이스 페인팅, 에코백과 단주 만들기 등 천진불 취향 저격 체험 행사로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기사 보고 알게 돼서 왔는데 아이도 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더라고요. 자개 보석함도 오늘 너무 예뻤고 그것도 소장용으로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도량 한편 가장 눈길을 끈 건 어린이를 위한 명상 체험 부스.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는 소리 명상과 과자를 입에 머금고 관찰하는 먹기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명상을 처음 접한 어린이들은 가장 순수한 단어들로 난생 처음 고요해진 마음을 바라본 후기를 전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편안해지고 소리도 좋았어요.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매일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찰과 또 불교에서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투호와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열렸고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캡 키링, 자개 보석함 꾸미기 부스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 회장은 3천만 원 상당 장난감을 보시해 도량을 찾은 어린이 누구나 장난감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훈기를 더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린이 때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먹거리 부스에선 맛있는 간식들이 어린이들의 입을 즐겁게 했고 일주문 앞 특설 무대에선 마술 공연, 소년 소녀 합창단 공연이 열려 재미를 더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부처님 도량에 모인 천진불들은 즐거운 놀이와 다양한 체험으로 각자가 부처님이자 주인공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천안불교 사암연합회는 지난 2일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연합회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원로 인경 스님 등 회원 스님들과 이재관, 문진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장 도원 스님은 천안 삼거리는 수많은 선지식과 수행 납자들이 구도와 열반을 추구했던 의미 있는 장소라며 구도의 열정을 탑등으로 밝히는 점등식의 공덕으로
전 세계가 고통에서 벗어나 화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점등사를 전했습니다. 점등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정림사지 5층 석탑 모형의 봉축탑 등을 돌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천안 시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도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청도 바르게 살기 공원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란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봉축 점등식에서 연합회장 타남 스님을 비롯한 회원 사찰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습니다. 연합회장 타남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깨달음을 새기며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점등식 뒤에는 바르게 살기 공원을 출발해 청도역 지하차도를 왕복하는 제등 행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듯 꽃잎이 흩날리는 이팝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의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군락지에서 음악과 명상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600여 년 세월을 지역민과 함께 해온 포항 이모사 일대 이팝나무 군락지. 이팝나무 가지마다 피어난 흰 꽃들이 마치 눈이 내린 듯 주위를 뒤덮었습니다. 이팝나무 아래 색소폰 선율과 합창, 전통 연희, 소프라노와 테너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봄날 숲속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일 이모사가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유산청 2026년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음악과 명상, 전통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이팝나무 아래 명상과 쉼을 함께 하면이라는 자연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바람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참석 대중들은 이팝나무 그늘에 앉아 명상지도법사 선해 스님의 싱음볼 소리와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고요함 속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내 마음의 위안과 편안함과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은 5월과 6월에 걸쳐 모두 8차례 운영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나무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이팝나무 군락의 보존과 지역의 평안을 기원하는 목신제도 봉행됩니다. 오랜 세월을 건디며 지역의 기억을 품어온 이팝나무 군락지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머무는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모든 사찰이 분주한 이때 군장병을 위한 간식 만들기로 바쁜 사찰이 있습니다. 가평 청룡사 435회 봉사단의 간식 제작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자리한 자그마한 도량 청룡사. 봉사자들의 분주한 손놀림에 따라 향긋한 과일 향이 공양간에 퍼집니다. 주방에선 능숙한 칼솜씨로 파인애플을 손질하고 자몽은 음료로 마시기 좋게 알갱이를 한알 한알 분리합니다. 가평 청룡사의 435회 봉사단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비구니 군승이 주지로 있는 전국 군법당에 보낼 간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군생활 몸 건강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곤약 가루를 풀어 식히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손질한 과일과 과일청을 더하니 생과일 곤약 젤리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날 만든 음료는 하와이안 후르츠 곤약 젤리, 파인애플, 자몽, 망고, 오렌지 같은 열대 과일을 가득 담았는데 키위나 용과 같은 단일 메뉴보다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근 군법당을 돕기 위해 소박하게 300인분으로 시작한 일은 이제 2000인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군승 돕기를 주요 사업으로 정하면서 청룡사에 제작비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10군데 군부대 모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음료를 담을 포장 용기엔 군포교를 응원하는 청룡사와 전국 비구니회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몇 날 며칠 밤낮으로 간식을 다 만들고 나면 사사무회 봉사단의 정성은 2천여 장병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은 봉사단에서 80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옥선 씨는 손주 뻘인 장병들의 군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아침이면 잠도 안 와요. 일하러 온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는 다 귀한 아들들인데 가서 고생하느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신도회도 없는 절에서 스님과 봉사단만의 원력으로 시작한 무주상 보시. 그 보시 공덕은 군 생활에 지친 장병들이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되는 인연으로 회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도 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스님이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고 이내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예불과 차담, 명상까지 고양이와 하루를 보내는 남양주 묘적사의 냥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안 하는데 여기 오니까 고양이가 이제 저를 먼저 반겨주고 저한테 올라오기도 하고 온기도 나눠주고 하는 모습에서 좀 정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 종교와 거리를 두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묘적사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을 더욱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낯선 사찰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마음을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절마당을 오가며 명상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차담이 이어지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합니다.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고 먹이도 주고 뭔가 안아보고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면서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찰 이름에 대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묘하다 할 때 묘할 묘자에 적적할 적자를 써서 묘적사.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밤에 원래는 별을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별 보러 갔을 때 그 뭔가 적적한 와중에 뭔가 기분이 오묘한 그게 있거든. 스님들이 직접 구조에 돌보며 하나둘 모인 고양이들은 현재 11마리. 보호소로 보내지면 안락사 될 수 있기에 스님들은 고양이를 데려와 치료와 돌봄을 이어왔습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고양이들은 이제 사찰 곳곳에서 사람들 곁을 오가고 길을 따라 함께 움직이며 공간을 안내하는 안내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산이어서 공기도 좋고 지금 바람이 좀 부는데 밖에 종소리도 나고 그래서 확실히 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도 있어서 좋고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묘적사의 이색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심체 요절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뜻깊은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주 조계종 주지협의회는 지난 3일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회장 덕산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직지신앙송 대회와 마음의 노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덕산 스님은 인쇄문화의 꽃이자 정신문화에 꽂힌 직지에 담긴 사상은 무너져가는 인류와 환경재앙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위대한 사상을 호지하고 선양하고자 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며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 영적돌봄협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병원전법 단장이신 지인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영적돌봄협회 사무총장 소임을 비롯해서 병원전법 단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불교 영적돌봄협회, 어떤 협회지? 하고 아직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불교 영적돌봄협회라고 하면은 영적돌봄이란 말이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웃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영적돌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호스피스 연명의료, 국가 호스피스 연명의료에서 제2차 종합계획으로 그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한 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환자 돌봄을 하는 종교인들을 영적 돌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불교는 아직 이 영적 돌봄이라는 것에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회장 선생님께서 불교 붙이면 되지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가 탄생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적 돌봄 협회, 불교 영적 돌봄 협회가 탄생되게 되었던 거죠. 병원 법당 개선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업이 서울의료원 병원 법당 리모델링인데 왜 서울의료원을 처음으로 리모델링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리모델링 이후의 변화나 또 그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스님. 네, 서울의료원은 저희 영적돌봄연구소 소속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주하는 지도법사에게 소임비를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기숙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롯이 그 기숙사에 계시면서 환자 돌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환경 개선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불교 법당이 한 공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공간을 두 공간으로 나눈 거지요. 법당과 그리고 그 지도법사의 집무실 겸 상담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자들도 스님께 이제 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공간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그 직원불자가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서울의료원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직원불자 수가 57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스님. 그리고 봉사자도 늘고 그리고 환자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한 돌봄을 받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한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임종을 앞둔 불자들은 임종을 앞두고 개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타 종교로 개종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이 전법, 그러니까 불교 법당의 역사가 40여 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개인 원력으로 법당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나 또 천주교 또 그런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교구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하는 그 수녀님, 신부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원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상주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없는 자리에 불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얘기 들어주고 영적 돌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스님한 그 다른 종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그러한 계기도 된 겁니다. 30%의 개종이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일까요? 협회 출범 후 첫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스님께서 좌장으로 또 함께 하셨는데 여기선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나요? 네, 건보병원의 일산병원과 그 서울의료원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임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주어진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같이 나왔던 제과자분들도 사실 이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 병원 포교가 잘 되었습니다 하는 목소리를 하나 냈고요. 네. 또 한 목소리는 전북대 병원 스님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고 계시는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사찰도 운영하고 또 병원 법당에 가서 또 환자들도 만나야 되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단에서 또 이렇게 책임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병원 포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실제 피부로 느꼈던 그런 네. 감동이나 어려움을 다 공유를 하신 자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오셨던 분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러셨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선생님. 저는 세미나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계셨던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협회에서 함께하는 세미나에서 감동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현장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스님, 이 불교계 영적 돌봄 더 서둘러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영적 돌봄 협회에서는 지금 우선 그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이 있죠. 네. 그 회원장 관련해서 전화 방문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 카드하고 스크립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 스님들을 만나면서 또 홀로 계시는 스님들을 만나는 이러한 단계를 우선 이제 전국 비구니 회원에서 전국 비구니회에서는 그런 일을 했죠. 연구소에서.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병원 법당에 계시는 스님들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의 종류는 스님들이 처음 오시면 환자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네. 또 환자들과 이게 카드를 활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교육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뉴얼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별가족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제에서부터 6제까지 그 제사 지내기 한 10분 정도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9제 각 병원에서도 각 병원에서 또 사실 49제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서 요령은 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병원에 맞는 49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스님들이 왜 또 사찰에서 하는 기도와 병원에서 하는 기도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들, 또 환자를 만났을 때 입관의식, 그리고 또 그 임종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집을 저희들이 또 매뉴얼화하고 또 이렇게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란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비의 손길 더 널리 또 뻗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위로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자비의 실천일 겁니다. 불교계의 영적 돌봄이 우리 곁에 든든한 동행으로 자리 잡아 아픈 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